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급락했습니다. 우려가 결국은 현실이 됐는데요. 화살표 매매방에선 이런 우려를 대비해서 절반 비중 축소를 단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락으로 인해서 달라질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30일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4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03% 하락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상승은 뚜벅뚜벅 황소가 계단 타고 오르듯이 올라가고, 하락은 곰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듯이 자유낙하합니다. 아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땐 아주 힘겹게 올라가더니 내려올 땐 가볍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어이없을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등산들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산을 참 좋아하는데 갈 시간이 없네요. 자, 우리 등산과 비유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죠? 그리고 마음도 어떻습니까? 홀가분하게 아주 쉽게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위험 리스크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니까 등산철 내려올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등산할 때 체력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 때 30, 내려올 때 40 쓰시면 되겠고요. 다 내려와서도 30% 여유 비중 남겨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자신의 그 체력을 알고 등산 코스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탈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주일 내내 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식시장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카카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신입니까? 예상할 수 있었죠? 우리 화살표 매매방에서는 정회원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언제부터 바빴습니까? 수요일부터 바빴어요. 바쁜 이유가 뭐였어요? 매수하느라 바쁜가요? 반대죠? 매도하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현금 확보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일부 종목은 비중 축소했고, 또 일부 종목들은 전량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하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바빴고, 오늘은 그렇게 바쁘지 않았죠. 미리 매도했으니까. 우리 유료 회원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특징적인 건 하나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동안에 비중 축소하고 35% 비중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 올려보시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최종 전량 매도 의견 드렸고요. 25%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난 24일입니다. SK 하이닉스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는데요. 바로 349,000원. 이 핵심 지지선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기준점이 딱 정확하게 시가부터 이탈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 매도 신호도 오늘 SK하이닉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오늘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있었던 거죠. 오전 9시 40분에 SK하이닉스 전량 매도 의견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에게 왜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주도주, 대장주는 항상 마지막 끝에 빠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식시장을 그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럼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이 먼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일날 또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다 풀어내면 오늘 날새기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 SK하이닉스 이제 잘 먹었으니까 먹고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반드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화살표 매매 신호 우리가 앞에서 대응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거 잘 먹고 또 기다렸다가 잘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또 똑같습니다. 기회는 또 찾아온다. SK하이닉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가올 다음 주는 월말, 분기말 왜 중요한지 앞서 영상에서 먼저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30일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같은 이슈는 때가 되면 항상 돌아와요.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또는 연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거예요. 혹시나 걱정하는 건 뭐죠? 그동안의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높아진 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게 삐걱거리면 미국 시장마저도 큰 폭으로 급락한다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은 낮지만 문제가 터지면 주식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식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블랙스완, 검은 백조. 확률상 작지만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그만큼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제 좀 변경된 이 기술적 분석상의 이 지지선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상단선, 카카오 여기 상승 추세대 이 상단선 지금 필요 있나요? 네, 상단선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67,800원 당정 중요한가요? 67,800원 차후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시겠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67,800원 뭐 또는 7만원 이 영역은 와, 여기는 그동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저항 걸리면서 돌파하기 어려웠던 구간이구나. 일단 알고만 계세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얘 여기 위로 얼마나 빨리 돌파할 수 있느냐. 62,000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여기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거 뚫고 넘어가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겠고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은 또 추석을 앞두고 긴 휴장이 들어가잖아요. 중국은 중추절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도 카카오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카카오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헤이, 전문가님 틀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 여러분들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래 예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쫓아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저항 걸리면서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 못 넘어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 걸리면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또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렇게 다음 주 초반에 빠르게 반등 나온다고 해서 투자자분들 절대 급하게 쫓아가지 마셔라. 자칫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거기가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 경계심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시뮬레이션 돌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위평, 12평이 데드크로스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팩트체크 확인되시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급락까지 나와버리니까 5위평이 아주 빠르게 고개를 더 숙여버린 겁니다. 각도가 더 가파르게 아래로 숙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장기 이평선 62평을 이탈했네요. 우리 앞에서 여기 62평이 이탈될 수 있는데 되더라도 빨리 반등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62평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 건가요? 62평이 저항 걸려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세 우하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 우리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 설명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갈 때 바로 여기죠. 62평이 이렇게 저항 걸리면서 돌파하지 못할 때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세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55,000원, 54,000원 이때 가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34,000원대까지도 내려왔잖아. 32,900원, 뭐 32,800원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서 바닥이 잡혔던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추세 다시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뭐 거진 1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 9개월, 10개월 걸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가 이제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다가 이거 다시 추세 꺾여 내려간다? 아, 이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추세 꺾여 내려간다고 해서 또다시 3만원대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예상하기는 너무 섣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62평입니다. 62평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62,000원대로
빨리 좀 올라서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62평이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2평, 12평, 22평이 그러니까 단기 평선대로 다시 한번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수렴했다가 돌아 나가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 나가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렇게 카카오가 올라가려면 일단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수가 최소한 위에서 횡보하면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죠?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거나 재료들이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카카오는 이 개별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거든요. 10월 달에도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다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카카오는 개별적으로 모멘텀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수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10월 달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들을 그려나갈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박스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줘도 카카오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넘겨가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넘겨가면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일단은 반도체나 또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게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카카오에게는 분명히 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카카오에게 수급이 쏠리면서 카카오에게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오려면 우리 코스피 지수 이렇게 급등하면 안 돼요. 물론 뭐 4천, 5천 가면 당연히 카카오가 엄청 날아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지수가 뭐 3,500 넘어가고 뭐 한 3,800 가고 요 정도 수준에서 갈 거면 이건 차라리 카카오에게 득이 안 된다. 그래서 카카오에게 득이 되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횡보하면 그럼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갈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반도체 이 업종에서 힘을 못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문가님 왜 카카오로 그러면 강하다는 거야? 지수가 안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나 이런 대장주 중심으로 들어갈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바로 카카오 같이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 추석 명절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남았어요. 아니다. 따지고 보면 5거래일이 아니라 4거래일입니다. 그쵸? 10월 3일 개천절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거래일 수로 보면 상당히 짧은 겁니다. 그럼 4거래일 동안에 우리 카카오 전망해 보면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 공방전이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벌어지겠죠? 62,000원과 여기가 57,400원일 겁니다. 바로 여기 저점이에요. 9월 4일 여기 저점. 그럼 저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는 이 구간에서 좀 공방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여기 저항, 내려오면 여기 지지. 왜냐면 여기 터져 내려간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그냥 횡보도 아니고 추세 하락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로 깨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여기가 깨진다면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여기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이벤트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62,000원, 아래는 57,400원 공방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양봉 나온다고 해서 야 이제 여기 바닥이다 라고 해서 조급하게 투자자들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 신규 매수 비중 확대 다 마찬가지다.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비중 축소하면서 현재 보유 비중 50%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100%까지 늘렸던 비중을 50% 다소 좀 크게 낮춘 이유는 이런 하방 변동성이 우려가 됐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화살표 매매 신호 정말 징그럽게 잘 맞는다. 이상하게 꼭 내 마음과 반대더라. 이번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되겠죠? 수요일날 미리 대응했으니까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함께 하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 내용들을 저와 상담하시고 또 소통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에 의해서 대응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들 만드실 수 있겠고요. 카카오 오늘 62,000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매도 안 하고 꾹 들고 있다가 오늘 떨어져서 너무 슬프고 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결국은 기회들은 찾아오는데 이번에 이 떨어지는 이 하락의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우리가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짧게 변동성 나오고 횡보 보이다가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선의 결과 흐름들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카카오 화살표 매수 신호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